우리가 살면서 여러 공간에 가게 되는데요. 어떠한 공간이 우리의 운과 연관이 깊고 더 나아가서는 재물운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옛날 현인들의 서적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를 이루는 데에는 운이라는 요소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자주 가는 공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어떠한 장소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길 귀신이 있는 장소나 운을 빼앗는 그런 곳들은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리지는 못해도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서서히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빼앗아 금전운이 사라지고 귀신이 머물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왜 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행복과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오래 방치되어 있거나 비어 있는 집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해도 내 손이 닿지 않게 되면 그만큼 음습한 기운이 쌓이는데요. 만약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집 자체에 사람이 없었다면 그 공간에는 생기 자체가 없는 공간이고 그런 집인 상태입니다. 가끔 이런 공간을 가는 것을 좋아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공간이 좋았다면 계속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최대한 복구시켜 놓으면 좋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신기하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거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훅 들어가 버리는 것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 서서히 운을 빼앗기는 기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동안 방문하지 않았다가 이전에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부모님이 살던 주택을 다시 수리를 해서 살아야 할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환하고 따뜻한 기운이 돌도록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오래 비어져 있는 집은 음습한 기운이 남겨져 있고 이것이 운을 빼앗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뭔가가 있는 곳 같다라고 하는 집들은 대부분 음한 기운이 큽니다. 비슷하게 음습한 기운은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어도 손이 잘 닿지 않고 사람의 기운이 잘 닿지 않으면 음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통해서 부정적인 기운이 올라올 수 있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금전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어도 청소를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 것입니다. 금전운을 빼앗을 수 있고 귀신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두 번째 공간은 들어가는 사람마다 안 좋았던 곳입니다. 한때 부자가 살았지만 의문의 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안 좋게 된 집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로 인해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을 주었고 사람들에게도 음습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가까이 하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위에 가게들이 생겼고 이 집 역시 가게로 다시 변하였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장소에는 들어가는 사람마다 장사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의 일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믿진 않더라도
좋은 기운이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거나 머무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요. 특히 부정적인 사건이 생긴 곳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영향이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이런 기운에 노출이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장소에 가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혼자서 가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 그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입니다. 여러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은 사람마다 주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딱 짚어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곳이 있을 겁니다. 꼭 오프라인 공간,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예를 들어 범죄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곳은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부정적인 기운이 더해져 나에게 악영향을 분명히 끼치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힘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치고 예민해지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정적인 공간도 많이 생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좋고 환한 공간에 자주 가고 주변인들도 활기차고 나와 함께 깨끗하고 힘찬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곁에 있고 나 자신이 희망찬 말을 계속할수록 에너지가 정화되고 내 운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재물운이 좋아지는 법을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어떠한 공간을 갔을 때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운이 좋아질 징조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운도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들수록 나쁜 말을 내뱉기보다는 좋은 말을 한 번 더 나에게,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정말 좋은 개운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도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치우고 따스하고 햇빛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여러분 자신도 그런 기운을 지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잘 알지 못했을 뿐 하나하나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로 돈복이 사라질 수 있고 안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은 공사장 같은 곳인데요. 낮에는 사람들이 많고 목적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지 않는 밤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공사가 중단된 곳은 더욱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곳을 누가 가?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공간만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도 여기를 일부러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본래 사람이 아직 있지 않고 만들어지거나 만드는 것이 중단되어 사람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곳에는 음의 기운이 감돌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운을 나쁘게 하기도 하지만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입니다. 특히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어 위험 요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공사가 중단된 곳에는 건설 자재나 장비, 불안정한 구조물 등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밤이 되면 이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지나가다가 무서운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시는데요. 이 느낌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산한 느낌을 더욱 잘 느끼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곳은 부정적인 에너지는 물론이고 안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있는 곳과 같아서 굳이 내가 나서서 이러한 장소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5번째, 금전운을 막을 수 있고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은 바로 공동묘지 주위입니다. 묘지 옆에 있는 집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묘지 주위에 집이 있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 깊은 곳이나 아니면 아직 도로가 활발하게 뻥 뚫려 있지 않은 이런 주위를 보면 가끔 묘지 근처에 집이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 수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묘지 주변의 공간은 음의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고 쇠퇴의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공간에 머물게 되면 나 역시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금전 흐름에 무척 큰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순환이 되고 흐르는 것을 정말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쇠퇴나 하락의 기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듣기에도 왠지 좋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소에 가는 것도 안 되나요 하시는데요. 산소는 보통 어떨 때 가나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우리 조상님들을 뵙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곳을 목적 없이 매일 매번 방문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괜히 신기하다고 해서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공동묘지에 시험 삼아 무턱대고 가는 것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걸 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진짜 실제로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조금은 나의 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공동묘지 터였다고 들었는데 어떠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지금 이 공간이 아파트같이 사람들이 많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터나 공간은 나에게 잘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일이 점점 잘 풀린다고 하면 그곳은 나에게 맞는 곳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남들이 좋다는 데에도 나는 일이 풀리지 않고 알아보고 나니 공동묘지터였던 공간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이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집, 공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좋은 운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 들어가는 것을 조금은 고민해 보시면 좋은 공간, 딱히 인프라가 없거나 오지인 외진 동네들인데요.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시는데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무 외져 있긴 한데 한적하게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살기가 어렵거나 오지에 있어서 외진 동네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에는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이 그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적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한 농촌 생활을 꿈꾸고 이사를 하셨다고 하였는데요.
그곳에 이사하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이미 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 정말 힘들었다고 경험을 토로하셨어요. 무엇보다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렸다고 하는데요. 집이 좀 음습한 기운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셨어요. 그 이후에 자잘한 사고들도 많아지고 특히 일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돈 문제가 발생하여 너무 힘들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맞지 않는 집에 가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거기다 단합이 잘 되고 원래 서로 잘 알던 지역이면 조금 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지요. 보통 이런 곳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외부 문화에 대한 수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외딴 곳에 잘 통합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여쭈어 보면 종종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시지요. 무엇이 맞고 틀렸다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어르신들과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 간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여 함께 어우러지기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혼자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곳, 바로 산인데요. 산 중에서도 인적이 드물고 등산객이 많지 않은 이런 공간은 음습한 기운을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산이 위험한 것을 많이들 아셔서 혼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힘없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가는 것이나 등산 동호회들이 아니고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닌 혼자서 가게 되면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산에서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갔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길을 잃거나 조난될 경우 구조 요청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이러한 이유로 산을 혼자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고 등산객들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은 우선 에너지가 가라앉아 있다는 점을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환한 공간에 머물면 머물수록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본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운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남에게 많이 베푸는 것인데요. 이것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 예쁘게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항상 소중한 여러분의 입과 손에서 좋은 마음이 발산되도록 하면 좋은 운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공간을 피해야 하는지, 이런 공간에 가면 돈복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히 내 느낌에 좋지 않은 곳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밖을 나가 이런 곳을 한 번쯤 보게 되셨다면 또는 갈까 망설여졌다면 꼭 떠올리셔서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